요즘 야권의 최대 화두는 단일화죠. 각양각색의 단일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겨우시죠? 단일화 이야기. 그래서 거의 전화를 참 받기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와서. 의원님 개인에게도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네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기자분들이죠.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아주 반복되는 그런 질문이죠,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대답은 어떤 겁니까? 아마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도 같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여의도에 다양한 분들이 단일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네. 또 개중에는 이제 자가 발전하셔가지고 본인이 많이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책임 있는 접촉이나 논의는 전혀 없다. 잠깐만, 여기서 그럼 책임 있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첨가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접촉 자체가 없다가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엔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막 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 부분은 당이나 후보의 의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은 후보 대 후보, 당 대 당 차원에서의 접촉과 논의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의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좀 터져나오는 몇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그래도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 보수상행의 그 전직 의원들이 단일화 그러니까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제 바깥에 전직 의원이나 또 국회의장님, 또 대표적으로 또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일화 안 하면 지지 처리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단일화는 설만 이렇게 무성하고 공식적으로 진척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집단적인 의사표시가 다른 분들에 의해서도 아마 계속될 개연성이 좀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단일화 촉구 성명은 계속 나올 거다. 네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이제 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입장이 어떤 겁니까? 당에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단일화가 전혀 지금 논의되지도 않고 또 안철수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유의미한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예, 또 안철수 후보는 자기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단일화 논의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이제 후보의 영역이지 이준석 대표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물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저는 의사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제 후보의 영역이지 자기가 들어갈 틈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저는 이제 정말 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추측해서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초조함의 발로죠. 초조함의 발라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표 본인은 제가 볼 때 스스로 감과 촉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또 제가 볼 땐 또 감과 촉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표가 볼 적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여간 허공에 일단 마구 쏴보자.
그럼 뭐 어디 한 군데는 뭐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첫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그건 후보의 영역이라는 말씀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와 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나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이준석 대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뭐 아니면 이 상식적으로 만약에 어디 누구랑도 하여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후보의 영역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막 자기와 교감 없이 나서지 말아달라 뭐 이런 사인을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도 뭔가 사인 교환이나 정보 교환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없지만 예. 그 윤석열 후보 인터뷰 발언은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면 예, 본인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면 이런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국민의당의 살림살이 돈 얘기를 계속하는데 또 사무총장 맡고 계시잖아요, 의원님. 저는 이제 사무총장은 이제 지난번에 그만뒀는데요. 아, 그만두셨나요? 저는 그 이준석 대표는 그 굉장히 그 올바른 행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 당의 살림살이를 그 타당의 대표가 그렇게 많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슨 우리 당을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자꾸 이제 저희가 이제 의석이 3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고지원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의원이 많으니까 우리는 국고지원 그러니까 국민 세금 많이 받아서 이거 우리 선거 치를 수가 있다. 근데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의 개인 돈을 써야 되니까 네.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선거 치를 수 있겠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안철수 후보가 돈이 문제고 돈이 아까운 사람이었으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인 1,500억을 사회에다 내놨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안철수 후보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국민의당이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금 기득권 거대 정당처럼 국민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백억 원의 선거를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의 돈을 기꺼이 내놓으셔가지고 차근차근 착실하게 지금 선거 준비를 다 맞춰놨다. 이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세 차량 계약도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끝났고요. 예.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화법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쭙고 싶은데 10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단일화 논의가 없는데 거기에서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네. 그거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단일화 논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명분과 그 과정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커피 한 잔 먹고 1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기자들한테 수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공식 답변하는 건 저도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는 접하기는 했는데 뭐 의원님이라든지 이제 사적으로 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입장이라든지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로를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과 노선이 지켜지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것이 이제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이 그냥 이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제3지대를 견제하면서 살아남은 사실 유일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훼손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더라도 이 길을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 한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생각 있는 유권자들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정권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야 되고 많이 변화되고 혁신돼야 된다는 한 영역과 현재 정권이 교체된다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사실 교집합을 고민하시는 건 맞죠. 맞지만 그 부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 교집합의 실현 방향은
안철수로의 정권 교체 이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뭐 이런저런 단일화 이야기하는 거 빼고요. 네. 당원들 국민의당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떻게 지금 듣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뭐 다양한 의견 이 공당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네. 단일화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예. 다양하게. 목소리가 좀 갈리는군요. 그럼 당원들 예. 목소리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길을 굳건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두 당들이 예, 일방적으로 무슨 단일화에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언론은 또 그거를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씁니다. 예, 받아쓰고 저희들한테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단일화의 진정성도 없고요. 또 안철수 후보를 이 단일화 프레임에 가두어서 이 확장성을 막으려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 시도라고 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아주 강한 불쾌감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죠. 지금 그 의원님께 두 당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일체 뭐 접촉 이런 거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논의나 접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접촉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예, 거기에서 어떤 책임 있는 접촉이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럼 책임 있는 분이 요청을 해왔다는 게 혹시 이재명 후보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책임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제가 그렇게 뺏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금은 가장 신중해야 할 때다. 예. 이런 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나자라는 요청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는 여지는 혹시 그 언지를 주셨나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다 이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단일화 이야기가 특히 불거지는 데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하고도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야말로 제가 이제 전형적인 뭐 기득권 정당론 논리라고 보고요. 예. 예,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의 출렁거림이 한두 차례 선거 기간이 올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지지율이 약간 조정기를 겪고 있지만 누가 도덕적이냐의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갖고 있는 후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안정적인 15%의 전진기지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저희는 그것을 올라가기 위한 지지율 바닥을 다지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1차 사자 토론에서 뭐 안철수의 재발견 이런 그 사후 평가가 좀 나왔었는데 그 지지율로 수렴은 안 된 것 같던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하세요?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TV 토론을 시청하시는 분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분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또 한 부분은 전혀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판단해 보자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토론에 있어서 시청률이 39%가 나오고 또 다른 유튜브까지 이렇게 다 하면 훨씬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2차 토론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읽고 있는 저희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면 저희가 미세하지만 TV 토론 이후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또 그 전략통이시기도 하니까 조금 전에 아마 한 뭐 2번 정도의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하셔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 전망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확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확전.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친문 세력 소위 이 친문인데 반 이재명 뭐 이분들한테 아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을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 좀 싸우지 말고 이제 좀 국민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유권자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데 어저께까지만 가지고는 저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이 정치 보복 문제, 적폐 청산 문제 이 부분이 어디까지 확전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각 후보들의 어떤 득실이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반대로 정권 교체를 희망을 하면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요? 그럼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지지층 결집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유권자들 부분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개연성이 또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 하여간 그 발언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의원님은. 저는 어쨌든 이것이 정치 보복의 어떤 뉘앙스를 주는 발언 이거는 어떤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어저께 안철수 후보께서 그 페이스북에다 본인 의견을 밝혔지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수차례 정권이 교체되면서도 계속해서 단절과 부정의 역사만 써왔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고 정치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